네, 안녕하세요. 이 곽종근 녹음 파일이 터지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중 카르텔, 저들이 이기려면, 민주당, 저들이 이기려면 저들은 네 가지 전부를 다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두 가지는 저들이 실패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회유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인과의 통화에서 저들과의 비밀 접촉에서 살고 싶으면 양심선언을 해라. 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어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곽종근 회유 사건이 아니라 협박 사건이죠. 당사자가 국회의원이라면 거대 정당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위세에 의한 협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협박의 목적은 모해 증거 위조죄죠. 증거를 위조해서 타인을 박살내려는 그러한 범죄인데 그 박살내서 얻고자 하는 최종 결과가 국가 권력이 되니까 내란이 되는 거죠. 네, 국립교도대학 오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학비, 기숙사비는 무료입니다. 홍장원 진술 역시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부적에서 명단까지 그런 그 홍장원 기적을 연출한 거죠. 예, 왼쪽은 부적이었고 거기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명단이 되죠. 이른바 이제 그걸 다시 정리했다라는 보좌관, 이 사람 아직 덜 캤어요. 증인도 어느 쪽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을 캐면 아마 더 심각하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예, 곽종근이 협박받아 거짓 진술을 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홍장원이 위증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면 도대체 탄핵놀이, 내란몰이에서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헌법개판소인지 헌법재판소인지는 최소한 이 곽종근 녹음 파일에 대한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어로 통하죠. 교수님들이 원래 목요일 날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개학이 돼서 금요일 11시로 옮겨졌습니다. 명동중앙우체국 앞입니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쫑이 난 거예요. 자유대한호국단이 금요일 날 11시 반에 그 권영세 사무실 앞에서 삼각지역 5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해왔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금요일로 오니까 쫑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호국단이 목요일로 이걸 옮기려고 그랬는데 목요일 그 시간대를 저쪽 애들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목요일로 못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금요일 하나는 명동에서는 11시, 삼각지역에서는 11시 30분 이렇게 쫑이 났습니다. 예, 저는 삼각지로 갑니다. 다른 이유라기보다도 명동은 제가 안 가도 연설하실 분,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 그래서 저는 삼각지로 갑니다. 예.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광분하고 있죠. 그중 최기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핵심이죠. 법관 시절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이재명 법률특보를 맡고 계시며 또 그 자랑스러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십니다. 최기상은 탄핵이 확실하다.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빼박 증거가 무려 3건이나 있다. 이렇게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8대0 이런 거 자신한다 이런 식이에요. 최기상이 주장하는 첫 번째 빼박 증거는 최상목 메모랍니다. 이 최상목은 이제 계엄이 지속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명령들, 경제에 대한 거, 행정에 대한 거, 예산에 대한 거, 이런 여러 명령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런 명령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마다 전부 계산을 해야 되고 현실성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TF를 짜겠다라고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정책 명령들을 뒷받침하는 TF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국정마비 증거죠?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스태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메모해 놓은 건데. 빼박 증거가 아니죠. 두 번째 빼박 증거는 한독수의 헌재 진술인데, 한독수가 이제 계엄을 다룬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좀 달랐다. 그러니까 야간에 소집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기다리면서 계엄령이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모여서 정족수 찬 다음에는 순식간에 이게 그 대통령이 통보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참고로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계엄에 대해서 심의할 뿐이에요. 당연히 계엄은 다르죠. 통상적 국무회의랑. 이 진술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 발표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통상적인 거랑 좀 달랐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이것도 스모킹건이 아니죠. 빼박 증거가 아니죠. 셋째는 이제 그 헌재가 이제 헌법개판소가 이제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그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지니까 헌재가 이제 조성현이를 헌재 직권으로 불렀어요. 증인으로. 이 사람은 수방사 제1경비단장인데 이게 이제 빼박 증거 세 번째 빼박 증거래요. 근데 조성현은 직급이 낮죠. 여기 보면 대령 아니에요. 스타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이 진술에 내가 뭐 대통령에서 무슨 얘기 들었다가 아니라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받은 바 없다라고 이미 진술을 해놨어. 그러니까 조성현이 허위 진술이 아니라 이진우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고 생각된다면, 허위가 아니라면 오해든지, 뭐 정신없는 상황이니까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오해할 수 있거든요. 미스커뮤니케이션. 혹은 진짜로 이진우로부터 그런 얘기를 받았다 그러더라도 그건 이진우의 스토리지 윤 대통령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진우의 발언이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성현의 이 진술이 세 가지죠. 알고서 하는 거짓말이든, 혹은 조성현 본인의 착각이든, 혹은 진짜 이진우랑 그런 얘기가 있었던, 이 셋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진우, 조성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미스커뮤니케이션 문제일 뿐 윤 대통령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고. 따라서 이게 스모킹 건 빼박 증거가 못 되죠. 한마디로 우리 법 출신 최기상 의원이 말하는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빼박 증거 3건은 모두 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최기상 의원이 주장하는 빼박 증거 안에는 이때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그 핵심적 근거로 사용했던 곽종근이나 홍장원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곽종근, 홍장원은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 그래서 버린 카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곽종근만 불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곽종근은 뭐 자기는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란으로 자기는 안 얽히고 양심선언이라고, 소위 양심선언이라는 걸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면 빠져나갈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일종의 내란 종범 같은 혐의로 결국은 감옥에 들어앉게 되니까 이제 빡쳐갖고 그 녹음 파일을 곽종근 측이 흘린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증인이나 증거가 다 이른바 소위 이렇게 다 이제 다 박살났다. 그래서 뭐 다 좋게 갈 거냐. 마음 못 놓죠. 헌법개판소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죠. 저들의 염통과 저들의 낯짝은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자들이죠.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불안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시 이 문영배 헌종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엄숙한 검은 옷인데 이게 2013년에 하도 황당한 그런 그 사법부 재판부의 판결들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만든 노래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은 격을 올려서 그냥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님께 헌정해 드립니다. 네. 엄숙한 검은 옷 그 자리는 높은 곳 옳고 그름 가리고 삶과 죽음 정하네. 그러나 양아치들 그 자리를 차지해 지 맘대로 꼴통짓 여러 사람 죽이네. 검은 옷에 양아치들 우리 가슴팍에네. 자유 생명 진실을 찾는 판사 어디에 찾는 판사 어디에. 이 싸움은 이제 멘탈 게임, 정신의 전쟁입니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과 저들 종중 카르텔 사이에 누구의 정신, 누구의 용기, 누구의 의지가 먼저 붕괴하냐, 혹은 끝까지 버티냐, 그 게임입니다. 이 점에 있어 저들 그 친중, 종중 카르텔에 대해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싸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저들 친중, 종중 카르텔이 승리하려면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달성해야 돼요. 전부 다 AND 조건이에요. AND. 윤 대통령 파면도 돼야 되고, 윤 대통령이 장기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해야 되고, 자유공화 시민이 제압되기도 해야 되고, 미국을 속일 수 있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기만은 뭐냐면, 우리 꼭 뭐 한미동맹 뭐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국 동맹으로 생각해요. 네. 우리 그냥 중국이랑 좀 잘 지낼 뿐이에요. 이러고서 속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들이 이겨요. 이 네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점 현재, 일단 윤 대통령 수감돼 있죠. 이게 장기화될지, 뭐 오늘 내일이라도 풀려날지, 저는 금주한에 풀려나시기를 정말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복귀할지 파면될지 그건 아직 미정이지만, 일단 자유공화 시민 제압에 실패했어요. 그것도 대실패예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을 때는, 저도 그때 뭐 열심히 하다가 감옥도 다녀왔지만, 기본적으로 동기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연민과 지지. 저는 이거는 좀 약했어. 또 하나는 뭐냐면, 무슨 조중동까지 나서서 인격살인을 해서 이게 대통령을 마녀사냥, 조리돌림을 시키면 이게 폭도공화국이지, 이래가지고 나라꼴이 되겠냐. 어떤 국격과 과정, 절차적 정의성, 절차적 정의, 그러니까 국격, 나라의 격조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분노예요. 저는 그거였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일단 반중이에요. 그리고 포괄적 한미동맹 지지예요. 그리고 성관이 문제라든지 입법 독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이번에 극복해야 된다라는 자유공화
시민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선거구 단위, 지역 단위로 가는 자치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라는 자유공화 시민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정치 사상화되어 있다고요.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이걸 정치 사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압이 안 돼요. 그리고 점점 넓어져요. 점점 깊어진다고. 어떻게 깊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하면 50대 50 나온다고 쳐요. 투표하면 어떨까요? 자유공화 시민 성향의 사람들은 투표율이 80% 가요. 저쪽 애들은 투표율이 60% 가요. 그래서 토탈 투표 70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40대 30대는 게 득표는. 이게 트럼프 지지 기반의 특징이거든요. 여론조사한 것보다 투표를 했을 때 표차가 더 벌어나.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자유공화 시민이 아무튼 간에 제압이 안 돼요. 사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기만이 안 되죠. 미국이 다 아는데 속을 널널하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 이미 저 4가지 중에 2가지를 쟤들이 실패했고 그 실패를 만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심지어 윤 대통령이 장기 수감이 되더라도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면, 그러니까 쟤들한테 우리가 그걸 정확히 못을 박아줘야 돼요. 니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장기적으로 잡아 넣어도 우리는 니들이 망할 때까지 싸울 거야.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린 점점 더 뜨거워질 거고 점점 더 우리의 사상과 각성은 심오해질 거야. 이걸 쟤들한테 정확하게 쟤들 대가리 속에다가 박아 넣어줘야 돼요. 그 관념을. 또 그걸 실제로 실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현할 각오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저들은 죽습니다. 자, 일단 4가지 중에 저를 기본적으로 2개가 실패한 상태예요.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점점 더 뜨겁게 싸워지고 미국이 절대로 기만당하지 않는다면 쟤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봤지만 내라는 성립을 안 해요. 이거는. 그럼 윤 대통령이 장기 수감할 길이 없어. 이게 실패예요. 자유공화 시민을 제압하는 것도 아까 봤지만 실패했어. 미국 기만하는 것도 실패했어. 이 경우는 서로 윤 대통령 파면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장기 수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감옥 밖에 나와서 자유시민이 됐잖아. 이제 자유시민 윤석열이 자유공화 진영의 지도자가 돼서 적극적인 사람은 약 700만에서 2천만을 끌고 1000만에서 2천만을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지지층을. 그러면서 저항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손뼉 마주쳐줘. 그럼 쟤들 골로 간다니까. 골로 가요. 네. 우리는 이미 저들 친중, 종중, 카르텔이 넘볼 수 없는 고지를 3개나 확보하고 있어요.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미국의 전폭적 지지.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되냐. 자유공화 혁명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제7공화국의 성공적 출범이 된다고. 헌법이 바뀌니까 제7공화국이 되죠. 이 제7공화국의 특징은 뭐냐.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 이거 뭐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의원 집정부제도 아니에요. 상권분립 대통령 직선제야. 그런데 지금과 다른 건 뭐냐. 입법 독재가 불가능한 구조가 돼야 돼요. 입법 독재가.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종중 거대 야당이. 그게 입법 독재가 불가능한 구조가 돼야 돼요. 2번째는 뭐냐면 선관위가 정상화되고 선거법이 개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처럼 헌법 위의 존재가 되면 안 돼. 헌법 안의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법률 안의 존재로. 견제와 균형에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야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은 멘탈 게임, 정신의 전쟁입니다. 의리와 저들 둘 중에 누구의 정신과 용기와 의지가 먼저 붕괴하느냐. 그거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 윤 대통령 파면 그런 거 재수대가리 없어. 그 입에도 꺼내지 마.
그것도 좋은 자세지만 혹은 윤 대통령 장기 수감 재수 없어. 저는 그런 일 안 일어나고 보지만 입에도 꺼내지 마. 저는 오히려 저들한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증명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이길 때까지 싸울 거야. 니들이 무슨 짓 저질러도, 니들 헌법 개판소가 무슨 짓 저질러도, 니들 사법부가 무슨 짓 저질러도, 니들 법법이건 그 양아치들 판사라는 것들이 무슨 짓 저질러도 우린 이길 때까지 싸운다라는 그 각오와 결기를 증명하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입에 꺼내든 안 꺼내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영세 해온대로 금요일 날 11시 반입니다.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